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처음으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 날이었으니까요. 며느라기야, 이거 봐라. 코인이란 건 말이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야.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62세,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다. 몇 해 전 손목이 아파 일을 접으셨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동네 경로당에 다니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깜빡깜빡 웃으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있으세요? 응? 아, 그냥 요즘 애들이 하는 거 좀 배우는 중이다. 애들이 하는 거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있잖니. 그거 공부해 보니까 재밌더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식탁 위엔 평소 보던 반찬통 대신 태블릿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라기야, 이거 봐봐. 이게 내가 산 거야. 화면엔 파란 그래프가 위로 솟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플이라는 코인이야. 오늘만 해도 12% 올랐어. 어머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시장에서 손님들이 몰려들 때에 나는 아직 젊다는 자신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게 어딨니?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잃을 게 있겠니? 그래도 너무 많이 넣진 마세요. 걱정 마라. 퇴직금 조금만 넣었어. 그 조금만이 얼마인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밤에 잠도 안 주무신대. 왜요? 코인 본다고. 새벽에도 알람 울리고. 그거 계속 보면 정신 피곤해진다던데. 말려도 안 들어. 오늘 아침엔 나한테 내가 네 용돈보다 많이 번다 하시더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불안이 피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성공은 기쁘면서도 불안한 일입니다. 그 돈의 흐름이 곧 가족의 평화와 연결되니까요. 어머님은 점점 활기가 넘치셨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보다 젊은 애들과 대화가 통한다며 자랑하셨습니다. 며느라기야, 요즘은 돈 버는 것도 공부야. 손 놓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그 말엔 어떤 자신감과 살짝의 교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라기야, 나 오늘 대박 났다. 대박이요? 어제 산 코인이 2배 됐어. 이거 봐라. 이게 다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니까. 어머님, 축하드려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며느라기야. 세상에 돈 버는데 무리라는 게 어딨니? 나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았다. 그 웃음소리 뒤엔 어딘가 들뜬 그리고 위험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손에 새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봐라, 새로 산 거야. 카메라도 좋고 화면도 커. 어머님, 또 새로 사셨어요? 그래야 숫자 잘 보이지. 이게 몇 초마다 오르고 내리는 게 눈에 다 보여야 하거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그거 너무 빠지면 위험해. 너는 내 세상만 살지 마라. 네 엄만 지금 세상 배우는 중이다. 그날 처음으로 어머님이 남편에게 날카롭게 대꾸하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거실 불빛을 껐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휴대폰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 방 창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님은 눈을 번뜩이며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파란 그래프, 빨간 상승선, 손절, 익절 같은 단어가 밤 공기를 자극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계셨다는 걸.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 불꽃인지. 한 달 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투, 옷차림, 눈빛까지. 며느라기야, 요즘 사람들은 명품 안 사면 뒤처진다더라. 명품이요? 그래. 나도 가방 하나 장만했다. 손에 들린 건 샤넬 로고가 붙은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얼마예요, 그거? 비밀이다. 근데 내 아버님 몰래 사긴 했어. 어머님. 그 순간 저는 불안이 현실이 됐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라기야, 너도 해볼래? 저요? 응. 이건 세상이 바뀌는 일이다. 너 같은 젊은 사람은 빨리 배워야 해.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괜찮아. 내가 리딩방 초대해 줄게. 거기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줘. 그날 처음 리딩방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들려온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밤 11시 단기 급등 코인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진입하세요.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삶을 조종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고 식사 도중에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며느라기야, 이거 잠깐만 봐봐. 지금 내가 들어간 코인이 또 올랐다. 어머님, 밥부터 드세요. 아니야, 지금 매도 타이밍이야. 그날 식탁 위엔 숟가락보다 그래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그만해. 이건 투자도 아니고 도박이야. 도박은 네가 말하는 거야.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제 좀 즐기면 안 되냐? 엄마, 그게 즐기는 게 아니야. 넌 몰라.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이 내 말을 듣는 기분이야. 그 말은 마치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수익률 182%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그 숫자 위로 어머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지? 내가 틀리지 않았잖아.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웃음이 아니라 무너짐의 시작이에요. 그 후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냉장고 안엔 반찬 대신 새로운 가전제품 박스 영수증이 쌓였습니다. 거실 탁자엔 금빛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라기야, 이거 봐. 내가 번 돈으로 가족여행 가자. 어머님, 이거 진짜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이제는 내가 가족을 책임질 차례야. 그 말은 자랑 같았지만 어딘가 무서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입금 완료 2천만 원. 어머님, 이거 뭐예요? 리딩방 추천 종목에 추가로 들어갔어. 이건 진짜 확실하대. 누가 그래요? 방장님이 직접 말했다. 방장님. 그 낯선 단어가 귀에 남았습니다. 그건 돈의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유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하지만 뭐라고 해야 할까? 그만하세요라는 말이 그분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그때 어머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라기야, 자니?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이거 봐라. 내 계좌에 돈이 이렇게 늘었어. 축하드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니? 이제야 세상이 나한테 보답하는 기분이야.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셨습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휴대폰 불빛, 손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숫자들. 그건 기도문이 아니라 주문 같았습니다. 며느라기야, 오늘은 좀 늦게 잘래? 왜요? 오늘 새벽에 대형 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이 있거든. 이건 놓치면 후회해.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 새벽의 공기 속엔 설렘과 광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냉장고에서 고기며 반찬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영수증 대신 시어머니의 휴대폰 송금 내역만 쌓여갔습니다. 출금 50만 원, 출금 120만 원, 송금 완료 코인 거래소. 어머님, 요즘 장 보는 횟수가 줄었네요. 요즘은 코인 시장이 더 재밌어. 이젠 마트보다 차트가 더 싸게 팔아.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에 300만 원 빠졌어. 그게 왜? 엄마 통장이랑 내 통장 연결돼 있잖아요. 자동이체 설정했어요? 아, 그거 내가 잠깐 옮겼어. 내일 다시 넣을 거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너무들 겁만 주는구나. 내가 손해 안 보게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인생 망치는 짓이에요. 어머님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위험을 피해만 살겠지. 나는 한 번쯤 내 인생 걸어볼 거다. 그 말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리딩방 음성을 들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체인입니다. 이건 대형 기관이 들어오는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 목소리에 맞춰 어머님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셨습니다. 매수 완료. 그 순간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장사꾼으로 살던 분이 감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너네 시어머니 코인으로 돈 벌었다며? 요즘 젊은 사람들도 걔한테 물어본다더라. 그 말에 어머님은 더욱 들뜨셨습니다. 맞지? 이젠 나도 시대 따라가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자부심 뒤엔 차츰 커지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며느라기야, 나 대출 좀 알아봤다. 대출이요? 왜요? 이건 기회야.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위험이에요. 너는 아직 몰라. 세상은 이제 코인으로 돌아간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변하고 계신 거다. 그날 밤 어머님은 남편 몰래 집을 나가셨습니다. 은행 앞 CCTV에 찍힌 시간은 밤 11시 40분. 그날 새벽 2시 거래소 입금 내역이 찍혔습니다. 입금 3천만 원. 그 다음 날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느라기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난 지금 내 인생의 최고점을 찍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봄이었지만 집안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코인방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새벽엔 환호성이, 낮엔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방 쓰레기통에 낯선 영수증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노트북 169만 원 구매, 모니터 2대 결제 완료, 게이밍 의자 배송 완료. 어머님, 이거 다 뭐예요? 리딩방에서 컴퓨터 환경이 좋아야 분석이 잘 된다더라. 분석이요? 그래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지.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중독이었습니다. 며칠 후 냉장고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는 어디 갔어요? 아, 그거 중고로 팔았어. 왜요? 그 돈으로 더 넣었지. 이번엔 확실한 종목이야. 어머님, 그게 확실한 게 어딨어요? 아가, 세상에 확실한 건 없어도 나는 내 감을 믿는다. 그 말이 마치 주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 후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뭐? 냉장고 팔았어요? 그건 애기 이유식 넣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너는 평생 안정만 바라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꺼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어머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팀장님, 입금 완료했습니다. 지금 바로 매수 들어갑니다. 리딩방 VIP 채널 초대드립니다. 그 대화창 맨 위엔 코인 재벌의 비밀방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투자방이 아니라 사기방이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께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 얼마나 넣으셨어요? 왜? 혹시 누가 리딩해주는 사람 있죠? 응, 방장님이 있어. 그분 덕분에 내가 이만큼 벌었어. 그분 믿을만해요? 당연하지. 목소리도 점잖고 매번 이겨.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위험하다. 그분은 이 세상 사람 아닐지도 모른다. 며칠 뒤 모든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휴대폰이 멈췄습니다. 리딩방이 사라졌습니다. 계좌엔 0원. 그제야 어머님은 알았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전 재산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걸. 거실에서 어머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며느라기야. 그 사람들이 내 돈 다 가져갔어. 어머님, 내가 바보다. 한 번만 더 믿어보면 될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가 않아.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어머님의 휴대폰을 켜봤습니다. 대화창 맨 마지막엔 방장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복구됩니다. 더 큰 기회가 옵니다. 그 문장은 희망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불빛이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님은 하루 종일 침묵하셨고 남편은 회사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언제 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으신 거였다. 며칠째 어머님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커튼까지 닫은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좀 하세요. 배 안 고프다?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면 더 힘들어요. 나 좀 내버려둬. 그 목소리는 어둠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니? 아니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있자. 내 잘못이야. 엄마,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아니야. 나는 욕심이었어. 그 말에 집안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불빛은 차갑고 푸르렀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같은 단어가 끝없이 오르내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내가 진짜 잘못한 걸까? 저는 문 밖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으신 거다. 며칠 후 남편이 어머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4,800만 원, 연체이자 발생, 거래 내역 없음. 엄마, 이건 뭐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 다시 오를 거야. 엄마, 내가 회복하면 다 갚을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라기야, 잠시 다녀올게. 내 돈은 내가 찾을게. 그 한 줄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은행에서도 위치 추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난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 엄마가 그럴 리가. 경찰에 신고해요. 아직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후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눈은 퀭했고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강남 갔다 왔어. 거기서 뭐 하셨어요? 그 리딩방 사람 찾으러. 찾으셨어요? 아니, 사무실도 비었더라. 그 말과 함께 어머님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님 방에서 그분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엔 코인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월 5일 리플 수익 50만 원. 행복하다. 1월 14일 이더리움 대박. 내 인생이 달라진다. 2월 10일 방장님 말 믿자. 그는 천재다. 2월 24일 손해가 커진다. 그래도 버티자. 3월 5일 잃었다. 하지만 다시 하면 된다. 3월 9일 난 바보다. 그 마지막 문장은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거의 눈물 자국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한숨이 방 안에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돈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사람은 돈의 얼굴을 담는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남편은 카드 빚을 막기 위해 야근을 다녔고 저는 아기 돌보랴 시어머니 간호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라기야, 나 병원비도 못 냈다. 괜찮아요. 제가 정리해 둘게요. 너무 미안하다. 어머님 탓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점점 불안정해지셨습니다. 새벽마다 거실에 나와 휴대폰을 켜고 코인 시세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를 거야. 한 번만 더 기다리면. 그 모습이 너무 아파서 저는 결국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내 폰 돌려줘. 그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 제발 좀 쉬세요. 내 인생을 왜 내가 막아? 그 외침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가시던 그 뒷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벽 내내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근처 공원 벤치에서 젖은 옷차림으로 앉아있는 어머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나 이제 알았다. 뭐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날 속였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나 자신이 나를 속였다는 거야. 그 말을 남기시고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신경쇠약.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분 마음의 중독이 심합니다. 단순한 투자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라기야. 네, 어머님.
나 이제 다시는 돈 안 만질래. 그 대신 사람은 좀 붙잡아도 되겠니? 그 말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셨습니다. 손등에 주름진 핏줄, 눈빛엔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라기야, 나 코인하던 그 돈 있지? 네. 그걸로 손녀 적금 넣어줘. 네, 알겠어요. 그 애는 나처럼 살지 않게 해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다녀온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가에 앉아 어머님이 남긴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믿었다. 하지만 숫자는 내 마음을 몰랐다. 이제 사람을 믿고 싶다. 그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제가 어머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기 시작한 건 어머님은 퇴원 후에도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밥맛도 없어 하셨습니다. 가끔은 멍하니 TV를 보시다 이름 모를 코인 시세표를 띄우곤 하셨습니다. 며느라기야. 네, 어머님. 이 숫자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 이젠 안 보셔도 돼요. 다 잊으세요. 그래, 그런데 신기하지 않니? 사람 마음이랑 똑같아. 올랐다 내렸다. 그러다 결국 내려앉는 거. 그 목소리엔 스스로를 향한 자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순 씨 맞으시죠? 네. 저 검찰 수사관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자 명단에 포함돼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셨습니다. 피해 금액 약 6천만 원. 리딩방 운영자 도주중. 며느라기야. 네. 그 사람들 잡히면 돈 돌려받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잡힐 거예요. 그래. 잡히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돈이 그렇게 아깝진 않아. 그럼 뭐가 아까워요? 내가 잃은 시간이.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갑자기 제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라기야, 나한테 아직 화났니? 아니요. 거짓말. 진짜예요. 너도 힘들었잖아. 내가 다 망쳐놨는데. 그래도 어머님이잖아요. 그때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 근처에 혼자 나가신대. 어디요? 공원 쪽이래. 코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말 걸어본다더라. 또 투자하려고요? 아니, 이제는 그런 사람 말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시대. 그 말이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자신을 구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구하고 싶으셨던 거다. 그날 밤 저는 공원으로 나가봤습니다. 벤치 위에서 어머님이 젊은 남자에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거 위험해요. 리딩방은 다 사기예요. 에이, 할머니도 해보셨어요? 응. 그래서 망했지. 그 말에 남자가 피식 웃더니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벤치에 남아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표정엔 후회가 아니라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어머님은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내 인생의 차트는 떨어졌지만 내 가족의 차트는 아직 오른다. 나는 이젠 그 그래프를 지켜보며 웃고 싶다. 그 문장을 쓰신 다음 날 어머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으로 켜져 있던 휴대폰 화면엔 코인 시세 정지됨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던 국화꽃 향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남편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영정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이젠 괜찮으시죠? 사진 속 어머님은 평소보다 훨씬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 정리를 하던 중 서랍 속에서 낯익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위엔 절대 열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엑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족 차트, XLSX, 그 안엔 날짜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내용, 1월 10일 며느라기 첫 김치찌개 맛있었다. 1월 28일 손녀가 처음으로 내 손 잡았다. 2월 3일 아들이 나한테 웃었다. 3월 5일 돈 잃었다. 그래도 가족은 있다. 3월 18일 오늘은 가족 차트가 올랐다. 그 표를 보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의 그래프만 보고 계셨던 거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 얼마 안 돼. 이거 어떻게 할까? 적금 넣어요. 손녀 이름으로. 그래, 그게 좋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손녀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는 318. 어머님이 남긴 마지막 기록의 날짜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어머님이 남긴 일기장이 바람에 살짝 넘겨졌습니다. 내 차트는 끝났지만 그들의 인생은 계속 오른다. 그 문장 위에 달빛이 고요히 닿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젠 걱정 마세요. 당신의 차트는 멈췄지만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를 믿고 누군가는 사람을 믿습니다. 돈의 그래프는 언젠가 내려가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르내림 속에서도 결국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코인보다 값진 한 사람의 회한과 사랑의 기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신다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